그냥 이렇게 박스로 두 박스만 보냈어요 일단. 근데 이게 3면이 150, 그러니까 50, 50, 50, 150cm라서 일반 택배로도 보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무겁긴 한데 어쨌든 20kg까지 되니까 중국에서 다 해갖고 왔기 때문에 대충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바코드 다 해왔고요. 글씨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조원 중국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돼서 왔기 때문에 배대지에 이 표시 스티커 비용 따로 안 줬고, 그리고 이 제품 안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탭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거 바코드까지 다 해왔으니까 Z탭에서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할 건 뭐냐면 이 박스 옆구리가 터져서 왔어요. 여기 이거 내역서 있잖아요. 물건 뭐가 몇 개 들었는지 내역서 그냥 옆구리 터진 데다 넣고 여긴 테이프로 붙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코드 걔네가 찍어야 되는 거 바깥에 붙이고, 송장 한진 원클릭이거든요.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로켓 크로스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테이프로 붙이시든 저처럼 라벨 스티커로 붙이시든, 그리고 문 앞에 내놓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100개거든요 두 박스니까 200개. 그럼 200개를 쿠팡에서 열심히 팔아주겠죠. 반품도 지네가 알아서 받아주고, 뭐 반품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지정한 회송지로 보낼 거예요. 근데 회송지를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안 해놨죠. 집에 택배 쌓일 테니까. 아마 3PL 창고에 차곡차곡 쌓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갖고 오면 로켓크로스 진짜 편해져요. 물론 이건 좀 수량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처음에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잘 팔지 모르기 때문에 로켓크로스 처음부터 100개 200개 이렇게 잘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30개든 20개든 50개든 저 아마 처음 보낼 때는 50개 보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그냥 집에서 스티커 붙여도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스티커는 라벨 프린터기 저처럼 하나 6만원짜리 사셔갖고 하도 되고, 아니시면 그 왜 다이소 가면 팔잖아요. 폼택이라고. A4 용지인데 이제 뭐 사이즈가 A4죠. 사이즈 A4 용지에 이제 스티커 라벨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뭐 사무직 근무하신 분들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 양식에 맞게 하면 그 프린터기에서 이제 A4 용지 대신에 그걸 넣으면 다 일일이 스티커처럼 나오니까 그걸 붙이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 안 될 때는 뭐 뭔 짓을 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조금 많아지면 이거 일일이 붙이려면 일이에요. 일일이 붙이는 것도 일이고 그걸 뽑는 것도 일이고 그거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포장한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여서 오는 겁니다. 물론 붙여서 오는 거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 앞으로 한글로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한국말을 모르니까 뭐 나는 핑크라고 써놨는데 뭐 검은색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야 붙인 거 확인 사진 좀 줘봐 뭐 이래서 똑바로 확인을 하든, 아니면 뭐 배대지한테 얘기해서 확인을 하든, 어쨌든 그 확인해서 갖고 오시면 저도 뭐 계속 거래하는 업체는 솔직히 분명 문제는 없을 건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요. 그래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핑크라고 써놨어요. 만약 영어로 PINK 썼단 말이에요. 그게 지들 말로는 이제 뭐 한자로 분홍이겠죠. 그거랑 매치를 못 시키더라고. 왜냐면은 그 공장 사장은 영어를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랑 채팅하는 놈은 영어를 알 수도 있어요. 뭐그 정도 영어는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 스티커 붙이던 단순 노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라 그러면 그런가? 하여튼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 창고에 있겠죠. 그 동네도 창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장이 스티커 붙이진 않겠지. 그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더라고 가끔. 그러니까 영어로 핑크, 블랙 뭐 이거랑 지네들 나라의 그 한자하고 매칭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스티커 붙여서 자동화하는 것까진 좋은데 언제 통수 맞을지도 모르죠. 요번에는 잘 붙여왔어. 다음에는 뭐 엉뚱하게 붙여올 수도 있는 거고, 바코드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서 막 잘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안 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일일이 꺼내서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거 하려고 그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도 안 붙은 거를 보낼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감안하시고 보내세요. 보내면 바코드 안 붙었으면 안 붙었다고, 안 붙은 것만 돌려보낸다잉 이러면서 메일이 오거든요. 뭐 한두 개 가끔씩 날라오는데 그 정도는 뭐 감안하시고, 뭐 200개를 공짜로 택배도 붙여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지들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요. 소형 화물 있잖아요. 최소 3,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배송비 명목으로 얼마 받아먹고요, 입출고 비용 얼마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비용을 받거든요. 근데 요새 할인이네 뭐네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로켓크루스 나왔을 때랑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 금액당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많이 받는 건 30%, 뭐 만원 이하는 40%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떼갔다가 신 로켓크루스가 되면서 이제 정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다르게 받고요. 그리고 비용은 명목상으로 입출고 비용 더하기 배송료 이렇게 받아요. 그럼 물건 크기에 따라서 입출고 비용도 다르고 배송료도 달라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입출고 비용이 달라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했을 때가 3,500원이었는데 그 합쳐가지고, 근데 또 이게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또 카테고리마다 달라서 뭐 근데 하여튼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지금 현재 할인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한 1,000원, 1,몇백 원씩 빼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역을 쫙 뽑아봤어요. 제 물건 기준으로. 하나 보냈는데 2,100원부터 한 3,0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반품도 공짜죠. 보내는데 택배 비용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요. 그러면 내가 택배 계약해서 보내는 것보다 쌉니다. 3PL 비용보다도 싸죠. 단지 이런 귀찮은 작업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개 보내내면 그것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상황에서 안 하는 게 바보죠. 그죠? 물론 쿠팡은 변덕이 심하니까 결국엔 지들 유리한 대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신 로켓크로스 되면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구 로켓크로스는 반품이 오면 그걸 지네가 그냥 매입을 했어요. 네, 지네가 다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품은 우리한테 돌려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신 로켓크로스 되면서 비용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느 순간 할인을 해주고 막 1,000원씩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맞다, 보관료를 지금 8월부터 안 받고 있어요. 빵원입니다. 8월 입고분부터 빵원이에요. 그리고 부피가 작은 건 보관료가 정말 한 달에 뭐 몇천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지금 할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 로켓크루스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택배 보내는 게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 로켓크루스는 뭐 수수료가 그러니까 택배비 이런 걸 따로 받진 않았지만 입출구 비용 이런 걸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물건값의 20 몇 프로, 30 몇 프로를 무조건 가져가거든요. 지금 신 로켓크루스는 똑같아요. 윙으로 팔 때랑 똑같이 10.8% 수수료를 무조건 갖고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윙에서 보낼 때도 어차피 택배비가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품 들어오면 어떡해요? 뭐 구매자 사이면 구매자가 내겠지만 쿠팡 특성상 반품 하잖아요? 지가 단순 변심인데도 판매자 부담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얘기하면 보통 그래요 하면서 떨떠름하게 바꿔는 줘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매번 전화해서 그래야 됩니까? 직장 다니면서. 그것도 문제고요. 해달라 그래도 쌩 까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랑 네이버랑은 차이가 그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쿠팡은 그게 윙 상품인데도 마치 사람들이 로켓 배송인 것만 마냥 배송 빨리 안 온다고 지랄 떨고요. 반품이 왜 돈 받냐, 공짜 아니냐 이러고요. 뭐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쿠팡에서 물건 팔려면 일단 그 정도 로스가 난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보다 수수료가 5% 정도 비싸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격에 녹여야 되는 거예요. 잘 팔리는 대신에 가격에 그 정도를 녹여서 더 높게 받아 먹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마진이 진짜 큰 물건을 해서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녹아져 있든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릴 수가 없죠.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대비 판매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상위 판매자들이 1페이지 다 먹고 있으면 절대 못 들거든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하지만 쿠팡은 신규도 팔리거든요. 광고 돌리면 팔리고, 그럼 내가 원가 경쟁력 있으면 광고도 공격적으로 돌릴 수 있고요. 상품이 좋으면 자신 있게 더 돌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후기도 쌓이죠. 판매 랭킹도 오르죠. 물론 정산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산 늦은 건 선정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인 게요. 정산 늦어서 뭐 돈 몇 경화가 온다 어쩌다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매출이 뭐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 1,000만 원 되고 갑자기 그 다음 달에 2,000, 3,000이 되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매출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 쳐드릴 텐데요. 보통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떡 줄 생각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표현이 딱 맞는 말이고요. 별로 그렇게까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쫄 필요가 없고요. 뭐 그리고 우리는 싼 거, 원가 싼 거. 원가가 싸다는 얘기는 판매가도 거의 싸겠죠. 우리 해봤자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것보다 비싼 물건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아니 물건 망가뜨려 놓고 배째 이러면 어떡할 거야. 쿠팡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저는 싼 물건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배를 째든 뭐 연락이 두절돼서 뭐 배송 사고가 나든 반품이 막 엉뚱한 물건이 들어오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그냥 쿠팡이 쿠팡했네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봤자 원가가 얼마냐. 어쩔 땐 원가보다 택배비가 더 나와요. 그렇지만 많이 팔리잖아요. 비싸게. 그 생각을 해야죠. 단점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쿠팡 되게 싫어요. 오늘도 지가 뭐 단순 변심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판매자 귀책으로 배송비 해놨더라고요. 또 귀찮게 문자 보내서 이거는 네 잘못이니까 네 걸로 바꿔놔라 이랬는데 익십하더라고요. 그럼 또 저 택배비 날린 거죠. 반품 배송비 날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리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200개 보내잖아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2,100원 받아요. 얘네가 수수료 10.8%는 뭐 윙이든 제트든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제가 3PL 창고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싸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더 싸고 뭐 배송 안 오네 어쩌네 이런 전화도 안 올 거고요. 왜냐면 이게 제트 배송이니까. 뭐 반품을 보냈네 어쩌네 이런 연락도 저한테 안 올 거예요. 반품도 걔네가 알아서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반품 진행가 잘못해놓고 배송비 나한테 물어라 어쩌라 이런 것도 그 꼬라지도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쿠팡에 돈 받은 것도 없고 쿠팡은 저도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는데 그 와중에 저도 쿠팡을 이용해 먹는 거죠. 저도 뭐 서로 장점만 취하는 거죠. 쿠팡은 지들이 잘 팔리는 거 아니까 우리한테 갑질하는 거고 나도 쿠팡에서 잘 팔리고 뭐 이렇게 이용하면 내 나름대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쿠팡을 이용해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들이키지 마시고요. 뭐 혹자는 쿠팡 매출은 뭐 스테로이드라는 둥 뭐 그거 얼마 못 가서 망한다는 둥 뭐 그런데 그딴 소리 할 시간에 파세요. 그딴 소리 할 시간에 파시고 뭐 매출 올리시면 되지, 돈 벌면 되지. 무슨 뭐 여우가 심포도 그거 뭐 쉬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쿠팡 되게 싫어하고 저는 사실 쿠팡을 좀 놨어요. 쿠팡보다 스마트 스토어가 더 맛집이라서.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1페이지 올려놓으면 그건 그거대로 개꿀이거든요. 광고비도 안 나가고. 그리고 똑같은 매출 올려도 스마트 스토어는 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돈도 바로바로 들어오고. 스마트 스토어 좋은 건 알겠어요. 좋은 건 저도 알고 스마트 스토어를 더 키울 거예요. 저도 더 키울 건데,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신경 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주 골이 아파 죽겠어요. 제가 미쳤다고 스마트 스토어 물건 6개밖에 없을까요? 쿠팡은 14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쿠팡에서는 웬만한 거 팔릴 만한 상품을 다 갖다 놔도 팔리는데 개중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먹힐만 한 거, 1페이지에 진입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 이런 것만 제가 네이버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 상품 수도 차이가 나는 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하나 올리고 키우려면 진짜 신경 쓸 게 많아요. 상품명, 뭐 카테고리, 광고, 무슨 뭐 리뷰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품명도 막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신경 쓰게 많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도 판매가 잘만 된단 말이에요. 쿠팡은 상품명 잘못 바꾸잖아요. 상품이 나락가 버려요. 옵션이 지들끼리 찢어지고요. 그러니까 상품명을 조심스럽게 지을 필요는 없는데 바꾸면 뭔가 골 때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둘 다 해야죠. 뭐 나아가서는 오늘의 집도 해야 되고 올해의 집도 해야 되고 11번가 G마켓도 해야 되지만 뭐 직장 다니면서 하려니까 솔직히 쿠팡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것도 좀 빡세요. 뭐 오늘의 집 입점 제안이 와서 들어가서 그냥 물건 3개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광고만 켜놨는데 거기서도 이번 달에 한 200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늘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전업이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죠. 월급도 받아야 되니까. 월급은 또 월급 나름대로 꿀이거든요. 그 정기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해결되고요. 밥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또 돈 맥경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빨리 성장하면 그게 문제예요. 또 그러니까 돈 맥경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 걱정할 시간에 매출이나 올리시고 소싱이나 하세요. 예, 뭐 재수없게 들리실지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거든요. 돈 맥경화는 매출이 없다가 갑자기 빵 떴을 때나 생기고 그 빵 뜨는 게 계속 매달 빵빵 뜨면 생기고요. 장사 안 되고 팔이 날리고 매출 떨어지면 돈이 막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러면 전자가 죽은 걸까요? 후자가 죽은 걸까요? 뭐 처음에 한두 달은 후자가 낫죠. 돈 들어오니까. 근데 한두 달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꽝이죠. 왜냐면 매출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가 좋은 건지 아시죠? 아무튼 간에 로켓크로스가 지금 좋으면 로켓크로스 잘 이용해 먹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뭐 더 좋은 뭐가 나오면 또 거기서 뽑아 먹으시면 되고, 어찌됐든 판매의 본질은 다 비슷할 거예요. 상품 좋고 뭐 후기 괜찮게 달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이면서 원가 대비 판매가의 갭이 좀 큰 거. 그러니까 원가가 싸지만 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걸 팔면 됩니다. 사람들이 찾으면서. 그리고 시장가하고 원가하고 이상하게 괴리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점점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적정한 시장 가격을 찾을 테지만 안 그런 것도 많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시장가는 비싼데 원가는 싼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제가 파는 물건이 좀 다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뭐 저라고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겠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런 물건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뭐 굳이 쳐다봐야 됩니까? 그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쳐다보시면 되고, 지금은 원가 대비 뭐 몇 배 남지 않는 거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아직까지도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겠죠? 예, 빨리 움직이실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빨리 해야 된다면서 너무 조바심 내실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맨날 레드오션이고 내년에도 레드오션이고 뭐 내후년에도 레드오션이니까 그때 해야지, 이거는 할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시진 말고요. 대충 철저히 하시고 침착하되 기민하게 움직이시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드셨으면 뭐라도 실천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6시 화물 차 온다 그래가지고 이만 일찍 자야 될 것 같네요. 하루도 쉴 날이 없죠. 새벽 6시 화물 내리고 뭐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오늘은 로켓크로스도 보내야 되고 내일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뭐 쿠팡 정산도 느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번 달 힘들면 한 몇 달 뒤엔 또 돈 들어와서 웃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회사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잘하든가 열심히 하든가 뭐 맨날 월급 똑같고.
그쵸? 이게 온라인 셀링의 매력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에서 정보도 많이 찾으시고 찾아다녀야지 뭐가 나옵니다. 핑거 프리세스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하시고 하면 어쨌든 요새는 정보가 널려 있어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정보는 다 널려 있고요. 사실 웬만한 거 다 있어요.